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포근한 주말이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은 낮 동안 기온이 껑충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5도 예상돼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도 평년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상에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내일 경북 동해안은 기온이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12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내일보다 5도가량 낮아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부터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25도를 웃도는 낮 기온은 내일부터 4차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제선충병이 남부 지역에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피해 면적이 1년 새 4배 이상 늘었는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방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소나무 숲이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야산입니다. 봄인데도 푸른 기운은커녕 산 전체가 붉게 변했습니다. 소나무들이 제선충병에 감염된 겁니다. 1년 전 모습과 비교하면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갛게 변한 감염목들이 보이는 지역은 2, 3년 안에 이제 완전하게 황폐화될 것이라는 걸 좀 예상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해안가 마을숲은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은 앙상하게 몸통만 남아있고 곳곳에는 고사한 소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인접한 경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국립공원 남산지구도 이미 제선충에 뚫렸습니다. 현재 소나무 제선충병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지역과 성주와 고령, 밀양을 잇는 낙동강 주변 지역으로 각각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울진, 금강송, 군락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제선충병은 2017년 최대 피해를 기록한 뒤 감소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지인 경북의 경우 최근 집계된 고사목이 47만 그루를 넘어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방제 작업이 시작된 현장입니다. 감염 속도가 워낙 빨라 방제 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포항과 안동 등 6개 시군을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방제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고사목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감염된 지 시간이 좀 꽤 지난 이제 감염목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제 예산이 더 편성이 되고 특별 방제 구역 이게 지정이 되었지만 이 확산세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제선충 활동 기간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습니다. 장기간에 거친 고온 기간이 건조하면서 솔수염 하문수 같은 매개충이 빨리 우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활동 범위도 넓어졌고 환경단체들은 소나무가 집단 고사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후계림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산림당국과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제선충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제선충병 발생 반경 2km 이내 행정 동과리를 기준으로 반출 금지 구역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출 금지 구역에서는 지름 2cm 이상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되며 예방 조치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는 제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산림청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보통 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선거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춘천 MBC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권 보장하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현재 참정권 이외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금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당 가입, 정당 후원, 근무 시간 외에 정치 활동 등 모든 것들이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SNS에 정치 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NS에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누르는 것도 불법이 되고 금지가 되고 있고요. 정당 가입 가능 나이는 현재 만 16살. 정치 못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교사가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특히 교사의 경우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공론장에 올릴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22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경주에서는 한수원 도심 이전을 두고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측은 무소속 김일훈 후보가 주장한 한수원 도심 이전 계약 체결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경주 시민을 속인 행위라며 김일훈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김일훈 후보 측은 경주대와 한수원 본사 간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가 있는데도 김석기 후보 측이 선거에서 불리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에서는 매년 보행자 사망 사고의 피해자 절반이 고령층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가 많다 보니 실제로 도로 옆 갓길을 걷던 어르신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 MBC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농로 옆 갓길을 걸어가는 한 70대 여성. 갑자기 달리는 승합차 한 대가 이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여성은 인근 마을 주민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 인도가 없어 해당 갓길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여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밤을 못 잡잖아요. 뒤에 소리 나면 젊은 사람들은 사진라도 듣고 이렇게 학교를 키우는데 보행자 다니는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 지점은 인근의 면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이 모여 있어 평소에도 어르신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 인근 농공단지를 오가는 대형 차량들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 인근 일부 구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끝나며 인도도 함께 사라져 어르신들은 도로 갓길에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길이 그거밖에 없지. 농협 분소가 그거 있어가지고 낮에도 농협에 간 사람들하고 잠깐만 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 전남에서 이처럼 갓길을 걷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람은 모두 6명.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10%가 넘습니다. 도심지에 비해서 보행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비할 거고요. 어두울 수 있어서 운전자가 그거를 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흰색이나 반사 재질을 가진 옷 착용하시고 보행을 하시라고. 지방도를 관리하는 전라남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도 전체 2,700여 킬로미터 가운데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2%에 불과하고 그나마 차량 규제봉과 차선 도색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되는 등 농어촌 보행자 보호 대책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유령어 방지를 위해 폐어구 수거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어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해역별로 주기를 달리하는 수거 방식을 시범 운영하는 등 전국 9개 시군의 연근해 어장 54곳에서 폐어구 4,02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에서 수거한 폐어구는 26,643톤에 이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생활관이 최근 상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진로 직업 교육과 숙박형 일상생활 훈련이 통합 제공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강민영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같은 일상생활을 꿈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아침도 먹고요. 여기서 생활해보니 나도 혼자서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상주 상위학교에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 자립생활교육관인 꿈나체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학생들이 꿈나체를 통해 사회로 나가는 준비 과정을 가졌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식당, 영화관, 대중교통 이용 등 학생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관이나 식당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점심 준비하러 장 보러 가는 시간도 너무 기다려져요. 요리 시간, 학생들이 식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쌀을 씻어 밭도 짓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요리실 가득 풍깁니다. 1인 1실 생활하기, 분리수거해서 턱 각종 증명서 발급받기. 학생들은 꿈나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익히고 있습니다. 꿈나체가 장애 학생들을 꿈을 담고 채우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강민영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대전의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포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대전 레안드로에게 헤딩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36분 대전 수비수 홍정훈의 백패스가 김인성의 발을 맞고 대전 골대로 들어가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이어 후반 47분 해결사 정재희의 터닝슛으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특급 조커 정재희는 이번 시즌에 넣은 3골을 모두 결승골로 장식하며 선두 탈환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포스코 청소대행업체인 금원기업이 한동대 외국인 유학생 5명과 한국인 학생 2명에게 장학금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10년째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홍 대표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로스쿨 학업을 마치고 세계로 진출해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국경 없는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는 SMR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과 SMR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MR 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97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MR 제작지원센터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이 27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하며 SMR 시제품 생산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경주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 모집과 각계각층의 추천을 통해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시민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포근한 주말이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은 낮 동안 기온이 껑충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5도 예상돼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도 평년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상의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내일 경북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12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내일보다도 5도가량 낮아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부터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살펴보시면 11도로 출발하고요. 김천은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오늘 8도로 시작하고요. 봉화는 5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25도, 봉화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아침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 낮에는 22도 예상됩니다. 25도를 웃도는 낮 기온은 차차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